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할 부분은요, 25페이지 7 문장에 하겠습니다. 지금 독해를 위한 팁,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는 겁니다. 즉이나 여, 약 이런 글자가 있으면 가정문이 된다. 는 거예요. 즉이라는 게 즉이라는 글자가 법칙이니 규칙이니 본받는다, 소설로다 본받는다 이런 뜻으로 쓰일 적에는 칙자로 발음이 되죠. 이거 잘 나옵니다. 칙자. 그 다음에 이 말리을이자는 주로 접속사 역할을 하며 A, B 패턴, A 하여 그리고 B 한다 이런 형식으로 많이 쓰인다 이거죠. 그래서 문장 내에 이가 나오면 긴 문장이 짧게 그룹핑되는 결과가 되어 해석하기가 쉽다. 이자가 나오면은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말을 그룹핑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좋아요. 요거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니까요. 아니면 뭐 그러나 이렇게 긴 문장이 중간에 이가 많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끊어서 읽는 거를 이제 자꾸 해보면은 독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3번 자, 의존명사 자가 있는 경우에 대부분 유자가 앞에 나와서 유자 형태가 된다. 그래가지고 뭐뭐하는 것, 사람 이 표현으로 많이 쓰인다. 그 다음에 소자, 허사 소자요. 그 자자, 의존명사 자자도 이거 허사에 나옵니다. 그 부분에. 그 다음에 허사소. 자는 앞에 수식어를 갖는데 소는 뒤에서 갖습니다. 그게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면 소자에 대해서 여기 예를 들면 규에 대해서 설명하는 예시문을 저 책에 나와 있는데 여기 적어놨습니다. 규, 소인, 소이, 위, 원직, 기하라. 이거 규라는 것은 규가 콤파스인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 요 나머지 부분이 설명입니다. 규, 뭐 얘기하면 규, 즉, 곧 뭐뭇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구분이에요, 사실상. 사람이, 주어죠, 사람이. 규라는 것은 사람이 주어가 이, 위, 원이 목적어고요. 위가 만들다. 원을 만드는 바의 어부의 도구다, 툴이다. 그런 뜻인데 여기 이 뒤에 사실은 이 지자가 빠졌어요. 하지. 지가 뭐냐면 규를 가리켜요. 규. 사람이 그 규를 가지고 원을 만드는 바의 도구다.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분석하자면 밑에 보면요. 분석하자면 S 소 E A G B야 패턴인데 S가 A한 바의 B다 이렇게 책에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상기 1, 2, 3, 4 에서 언급된 글자들의 용례는 5장 허사의 설명이 자세한 부분인데 허사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8번 도치가 되어 있는 경우 차례 바뀌며 한문에서 도치가 많이 일어나요. 특히 목적어가 앞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문장처럼 규, 인, 소이, 위, 이 위원지 기하라 이렇게 앞에 어떤 제시문을 제시하고 뒤에 쭉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 제시문에 대한 보완을 하는 설명을 하는 그런 구문 형태로도 많이 쓰여요. 그럴 경우에 목적 부분에 있는 걸 앞으로 뽑아내 가지고 제시어 역할을 하면서 도치가 많이 돼요. 문장을 읽어가면서 먼저 주어와 서술어를 찾아야 하는데 그 문장이 삼형식 주술목 구조이면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찾고 또한 이 목적어가 도치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목적어가 서술 앞에 있는 걸 도치라고 부른다 이거죠. 여러 경우의 도치 형태가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사장문형 12도치문에 나와 있다. 이거예요. 12도치문에 그 상세한 설명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도치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페이지 26번. 병렬과 대꾸 구조를. 한문에서는 대꾸 구조가 많아요. 대꾸 구조가. 시도 보면은 그 2년, 3년 그것들이 대꾸를 많이 이루고 대꾸가 많아요. 그래서 한문에서 병렬과 대꾸 구조를 많이 쓴다 이거죠. 한문에서는 병렬 구조로는 동서남북, 대소경중, 희로애락, 음식남녀 이런 것들이 이제 병렬 구조고 다 아시는 부분인데 이거는 아시는 부분인데 음식남녀라는 게 있었죠. 이게 얘기에 나오는 말인데 옛날에 전에 제가 중년 때 그 대만 영화 음식남녀라는 대만 영화를 본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대꾸 구조. 대꾸 구조이기에 문장의 구조가 양쪽 편이 똑같다. 대꾸라는 거는 앞에 하고 뒤에 나오는 게 대꾸를 이룬다 이겁니다. 똑같다 이거예요. 대칭이 된다. 그래서 한쪽 편이 해석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편을 해석을 해서 이를 해석이 안 되는 부분에 적용하면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예문이 있어요. 양약 고구 이어병 충원 역 이어행 이렇게 해요. 이 앞에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대꾸라 이겁니다. 정확하게 대꾸가 되어 있어요. 양약 좋은 약이죠. 좋은 약. 양이 약을 수식을 하죠. 좋은 약. 명사 앞에 있는 게 형용사라고 볼 수 있죠. 형용사. 좋은 약은 그러면 좋은 약 요게 이제 앞에 나와 있으면서 요게 주어가 되겠네요. 좋은 약은 고어구. 그래서 요 이자가 나오면은 해석하기가 아까 좋다 그랬잖아요. 앞에 부분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 부분 이렇게. 그리고 뭐해서 이렇게. 요게 전체가 하나의 그룹이에요. 이 앞에 나오는 게. 양약 주어가 고어구. 입에는 입에 영어로 as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to 입에 쓰다. 좋은 약은 입에는 쓰다. 여기서는 그러나라고 해석해야 되겠네요. 이렇지만 이렇다 이렇게 되니까 보통 앞에는 여기가 나오는 게 이게 서술어입니다. 앞에는 서술어가 많이 나와요. 하여튼 이 문장에서는 이게 주어고 이게 서술어예요. 그러나 병에는 이롭다. 이가 서술어고요. 병에는. 그러니까 양약은 입에는 쓴데 병에는 이롭고. 그래서 요게 이제 요쪽 편하고 이쪽 편하고 대꾸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읽다가 여기가 해석이 잘 안 되면 이거 가지고 해석을 해서 여기 거 가지고 앞에 거를 유추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건 충성스러운 말은 이렇게 주어져. 귀에는 거슬린다. 거슬리나 서술어 그러나 이어행 행실에는 이롭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대꾸 하나를 더 문장을 대꾸가 되는 문장을 하나 가져왔어요. 조지장사야 기명야에 인지장사야 기명야선. 야자를 빼죠.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데 빼고 해석을 하면 조지장사. 새가 주어지요. 새가 이게 지자가요.
뒤에 이렇게 서술어가 나오면은 이게 사가 서술어인데 서술어가 나오면 이게 주격이 돼요. 나중에 지자 갈지자에 대한 저기 허사 부분에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네, 여기서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새가 장 이게 부사죠. 장차 미래를 얘기합니다. 물론 사를 꾸미죠. 부사가 스스로 사를 수식을 하죠. 새가 장차 죽을 때 이게 조지장사에서 AGB야 형태예요. AGB야.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AGB야 형태는 A가 B 할 때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걸 부사절이라고 부사절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A가 B 하는 것이 것이 이런 쪽에는 이게 주절 역할을 해요. AGB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절 역할이에요. A가 여기서는 부사절입니다. 죽을 때 새가 장차 죽을 때 죽으려고 할 때 기명야 기야가 요게 주어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명야 그 울음소리 기명야 기가 요 명을 수식을 해요. 그 울음소리는 슬프고 그래서 이 전체가 주어 애가 서술어 그리고 사람이 장차 죽을 때 똑같습니다. 앞에하고 죽을 때 그 말은 그 기언냐 서술어 선하다. 그 새가 장차 죽으려고 할 때 그 울음소리는 슬프고 사람이 장차 죽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임종할 적에 말하는 것들은 다 선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정자가 한 말로 논어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장 내에 쓰인 용어의 의미를 당연히 알아야 하며 고유명사, 사람 이름, 땅 이름, 관직을 풀어서 해석하면 한다. 지난 시간에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자성어 및 고자성어와 관련된 표현이 쓰일 때가 종종 있으니 이들 성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징하는지를 이해하면서 문장을 독해해야 한다. 당연하죠. 사자성어와 고자성어에 대한 관련되는 의미를 아시면서 그거가 나왔을 적에 그런 게 나왔을 적에는 의미를 풀어서 해석해야 된다 얘기죠. 그 다음에 11번 한문을 읽다 보면 문장 내 글자들이 네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혹은 그 이상으로 그룹핑되어 있는 글자들을 접하게 된다 이거죠. 옛날 학동들이 한문을 배우기 위해 처음 대하는 책이 천자문, 사자수학인데 이들 책의 문장들은 모두 네 글자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네 글자의 구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보통은 두 글자, 두 글자로 봐요. 네 글자. 여기서 얘가 이제 나오는데 천지현황 이게 천자문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문이죠. 천지현황 천지 하늘과 땅 주어 현황 검고 누렇다 이렇게 해서 현도 서술어 황도 서술어 이렇게 서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서 짝으로 서술어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두 개가 나오면 앞에 게 주로 뒤에 나오는 서술을 갖다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뒤에 나오는 게 목적 무시를 하면 앞에 나오는 게 서술어 해서 삼형식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글자일 경우에 그렇게 서술어로 이렇게 보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하여튼 천지현황 하늘과 땅은 걷고 누렇다. 그 다음에 부자유친 요거는 오륜 중에 하나죠.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이 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는 친함이 있다 해서 유가 나오면요. 유가 뭐뭐가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이게 특수동사가 돼가지고 뒤에 나오는 게 주어라고 그래요. 그렇게들 학자들이 봐요. 그리고 이게 유가 서술어. 그럼 앞에 나오는 건 뭐냐? 여기는 앞에다가 어자를 붙여서 보통
해석을 해요. 부자간 애는 어는 친함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저기 유자가 뭐뭐가 있다 할 적에 무슨 대표적인 문장을 갖다 외웠냐면요. 맹자의 진실장구에 이게 있어요. 군자 유 삼락. 유명한 문장인데, 군자에게는 해서 어자를 갖다가 붙여서 군자에게는 삼락 주어 유 서술어 군자에게는 삼락이 있다. 이렇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부자유친 부자간에는 친함이 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거를 어자를 붙여서 해석을 한다고요. 네, 보통 이게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문해우 이후 보인, 그죠? 요것도 두 글자로 끊어서 본다 이거죠. 요건 저기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증자께서 말씀하신 건데, 문으로서 이게 이가 써있자, 이것도 써있자. 나중에 저 허사에서 나오는데, 뭐뭐를 가지고 이렇게 툴을 동반하는, 툴의 의미로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영어로 얘기하면 뭐 바이나 위즈로 저는 보통 보는데, 뭐뭐를 가지고 문으로서, 글로써 벗이 여기 목적어 앞에 게 서술어죠. 벗을 모으고 벗으로서 인한 행동을 갖다 하시니 인을 보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피오가 됐네.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나오는 저기 불언천리. 맹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불언천리인데, 맹자가 양해왕을 찾아가니까 양해왕이 노인네가 수불언천리 내하시니 그랬잖아요. 어르신께서 불언천리하고 내하시니 오시니 하면서 역장유 이오국호니까 또한 우리나라를 이룩할 어떤 방안이 있으시겠죠. 이렇게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걸로다 맹자가 시작이 됩니다. 불언천리. 여기 이 원이 보통은 멀다, 영어로 far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이게 여기서는 형용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동사화된 거예요. 동사적 쓰임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천리가 목적어가 되고 원이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천리를 멀다고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형용사에서 자주 쓰여요. 타동사적, 동사적 의미로 쓰일 적에 그렇게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로 만들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다예요. 귀하게 여기다. 선하게 여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천리를 멀다고 아니죠? 그러니까 멀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거죠. 불언천리. 불언천리라는 말은 뭐 잘 아시잖아요. 불언천리 왔다고. 네.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글자가 세 글자 한 글자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순천자는 흥, 역천자는 망. 순천자 흥 해서 순천자, 이게 자가 앞에 거를 쭉 끌고 오는 거예요. 자는 수식어가 앞에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천자, 하늘의 도리를 따르는. 그래서 순천만을 따져보면 천이 목적어고 순이 서술어예요.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자는 이 전체가 이제 그러니까 주어가 되죠. 그러고 나서 흥하고 역천자, 하늘의 이치를 거스리는 자는 이 전체가 주어죠. 이건 서술어고 망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효당관력, 요거 이제 예문이 나와 있네요. 요건 한 글자, 세 글자로 본다. 그래서 효는 이렇게, 효는 요게 주어죠. 효는
마땅히 힘을 다해야 한다 해서 력이 목적어, 가리 서술어, 당은 요거 저 가를 수식하는 부사어 이렇게. 효도는 마땅히 힘을 다해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자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뭐 동서남북 추나추동 같은 거는 그렇다 이거죠. 이건 뭐 다 아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세 글자로 되는 경우, 이제 네 글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세 글자로 된 경우에는 보통 두 글자 한 글자나 한 글자 두 글자로 본다. 그래서 여기 이해가 이와라 백꽃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글자 두 글자로 보면 그거는 아까 여기 이어병 나왔었잖아요. 이어병, 여기 이어병. 이거 따로 놓고 보면은 요걸 두 글자, 요걸 한 글자로 보면은 병에는 이롭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섯 글자로 된 경우는 보통 두 글자, 세 글자로 본다. 다섯 글자로 된 거는 저기 오원시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오원시. 여기 그래서 오원시를 저기 당나라 때, 성당 때 시인 이백의 오원절규라는 시가 있어요. 다섯 글자로 되면서 네 줄로 되어 있는 거, 기승전결로 나오는 게 그거를 절규라 그러죠. 그래서 오원절규는 4, 5, 20해서 20자로 딱 축약해서 쓰는 정형시이기 때문에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상징성이 제일 높죠. 이백의 오원절규 경정산이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 밑에 이걸 적어놨습니다. 경정산. 중조 고비진, 중조 무리의 새들. 우리 뭐 중인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여러 사람들 중인, 네, 똑같죠. 뭐 중인, 중조, 무리 여러 새들, 무리 새들이 높이 날라서 가버리고. 그러니까 고비 여기 사실 여기에 이자가 빠진 거예요. 이게 높이 날라서 그리고 가버리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요거 비도 서술어, 이것도 당연히 이 뒤에 나오는 건 서술어죠. 그럼 앞에 요거는 비를 가르쳐 수식하는 부사죠. 부사. 높이해서. 무리새들은 높이 날라서 가버리고, 고운, 외로운 구름은, 고는 운을 수식을 하죠. 홀로 가버리고는 한가롭다. 여기도 이자가 빠진 거죠. 외로운 구름은 홀로 가버리고 한가롭다. 그러니까 외로운 구름이 가서 한가롭다. 이제 그 시골에서 이제 그 조용한 한낮에 그 먼 산을 바라보는 그런 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상간양부렴, 서로 보아서 서로 보나. 그리고 여기도 이자가 빠졌다고 볼 수 있죠. 서로 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경정사하고 자기 시인 두 사람이죠. 둘이 주어죠. 싫지 않다. 불리니까 싫지 않다. 서로 보고 싫지 않은 것은 지유경정산. 다만 있다. 그러니까 지는 유를 수식을 하는 부사입니다. 지가. 경정산이 있다. 그래서 이게 주어. 아까 유자가 부자일천할 적에 유가 있다라는 뜻일 적에는 주어가 뒤에 나온다고, 그렇게 뒤에 있는 걸 주어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경정산이 주어예요. 유가 서술어고. 다만 경정산이 일뿐이다. 아주 시가 참 좋아요. 담백하고. 그래서 많이들 이 시를 애송을 해요. 그 다음에 여섯 글자로 된 경우는 대개 세 글자 혹은 두 글자로 본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언미 레언미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여기 예문이 있는데 이게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는 거 이건 저 속담에 있는 거를 한자어로 만든 거예요. 한문으로. 그래서 가는 말 해서 거언 곱다 미 그다음에 레언미 그러면 거언미하고 레언미 사이에 뭐뭐 하면 해서 적자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아 이걸 적자면은요. 거언미 레언미 그러면 가는 말 거가 언을 수식을 하죠. 가는 말이 좋다, 아름답다, 좋으면 오는 말도 아름답다, 좋다 이렇게 되죠. 거언미 즉 레언미 해서 적자가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 상경 여빈 요거는 제가 지우고서랑 빨리 부부 상경 부부 상경 여빈 부부가 서로 존경하는 것이 서로 존경하다 이렇게 서로 존경하다. 그리고 이거 서로가 경을 수식을 하죠. 이게 서술어 이게 부부가 주어가 되죠. 부부가 서로 존경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여빈 손님처럼 한다 이겁니다. 손님처럼 여빈 손님처럼 이거 여자 한번 지난번에 나왔었잖아요. 라이크 군자지겨 담 여수 그런 저 예문이 있었죠. 먼저 군자 간의 사귐은 담담하기가 물처럼 담담하다 그렇게 있었죠. 그러면 부부간에 서로 공경하는 것이 손님처럼 공경한다 이거. 부부간에 서로 손님처럼 공경한다. like guest. 손님처럼 공경한다. 그래서 이것도 두 글자 이렇게 두 글자 이렇게 끊어서 본다. 그 다음에 일곱 자로 된 경우는 보통 네 글자 세 글자로 본다. 칠언시라는 게 있잖아요. 일곱 자로 된 시요. 칠언율시, 칠언절규 이렇게 있잖아요. 예문이 여기 예로 고려 인종 때 서경 출신 관료이며 시인인 정지상의 칠언절규 소민에서 보자 해서 대동강수 하시진 대동강수 하시진 이렇게 나왔어요. 대동강 지수 중간에 지자를 대동강 대동강수로 해도 보통 알죠. 대동강 지수나 대동강의 대동강의 물이 하시 그래서 이렇게 본다 이거죠. 하시 네 글자 세 글자로 끊어가지고 하시 여기 하가 의문사 아니에요. 여기 what이라는 뜻이죠. 의문사 시 time what time 아니면 when 그렇게 되겠죠. 대동강무시 what time 언제 when 진 다 하느냐 다 마르겠느냐 이거예요.
대성강수 하시지. 그 다음에 네 글자, 세 글자를 두 글자, 두 글자, 세 글자로 더 분해해서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보이시, 칠원율시, 등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동강수 하시진 이 송인, 정지상의 송인이나 지금 나오는 등고는 이 책 제일 제일 뒤에 그 시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시들이. 풍급청고 원소에. 원소에. 풍급청 원소에. 이렇게 해서 두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이렇게 끊어가지고 풍급 주어 서술어 풍급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주어 서술어 원소에 원숭이의 울음소리. 그래서 원소 요게 주어 요게 애가 서술어. 그러니까 바람은 빠르고 하늘은 높고 원숭이 울음소리는 슬프다 해서 원숭이 울음소리를 보통 시에서 그 쓸쓸한 표현 할 적에 그런 거 원소를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람이 빠르고 하늘이 높고 원소해라는 얘기는 늦가을의 그 쓸쓸한 풍광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가 시작이 돼요. 등고라는 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28페이지 가서 그 글자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